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 두 볼만으로 간단하게 뗄 수 있는 코바늘 후드 머플러를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코바늘로 뜨는데 일단 머플러예요. 이렇게 길게 생긴 머플러인데 모자까지 달려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전체 길이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서 목 앞쪽에서 이렇게 후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앞쪽에서 목 뒤로 한 바퀴 둘러서 양쪽으로 한 바퀴 두를 수 있어요. 양쪽으로 한 바퀴씩 둘러서 목 앞에서 묶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머플러와 후드를 함께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후드만 뒤로 벗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트 같은 곳에 레이어드 할 수 있게 후드를 레이어드 할 수 있게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니까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모사용 8호 바늘 이용을 해서 떠줬고요. 만약 다이소실 준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할 실로 알리제 라나골드 클래식 실이 있어요. 이 실도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면서 에어감이 있기 때문에 모사용 8호 바늘로 충분히 같이 예쁘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라나골드 단색 실로 함께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단수링은 최소 2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늘림단, 평단, 줄임단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단수링은 최대 5개 혹은 요거 2개로 또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 2개는 준비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시작은 매직링이 아니라 사슬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링을 만들 수 있게 사슬 매듭을 먼저 만들고 사슬은 3개 뜨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둘, 3개를 뜨고 첫 번째 윗가닥에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이 아주 작게 보이는 사슬링이 완성이 됐고요. 이 사슬링 안에 시작단을 뜰 거예요. 이때 꼬리실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쏙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시작을 하는 시작단이라고 지칭을 할 거고요. 매 단의 시작은 사슬 2코를 뜰 텐데 이 사슬 2코가 어떤 때는 코로 사용을 하고 어떤 때는 코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자, 일단 시작은 사슬 하나, 2개를 뜨고 이때 단수링 하나 가지고 와서 사슬, 여기 두 번째 사슬 꼭 왼쪽 가닥에 꼭 단수링 걸어주세요. 거셔야 하는 위치는 왼쪽 가닥이에요. 그런 다음 긴뜨기를 떠줄 텐데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우리가 사슬링 있죠? 요 사슬링 중심코 사슬링 중심에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세 가닥이 됐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사슬 2개 하나, 긴뜨기 하나 떴죠? 다시 긴뜨기 하나 더 뜰 거예요. 긴뜨기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사슬 2코 포함을 해서 긴뜨기가 하나, 둘, 3개가 떠졌다고 보고 시작단은 3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단을 뜨셨으면 이제는 늘림단, 평단, 늘림단, 평단을 이용을 해서 뜰 거예요. 자, 이제 늘림단이에요. 무조건 시작은 사슬 2코를 뜰 텐데 이 사슬 2코를 뜰 때 우리가 편물을 뒤집어 줘야 하겠죠. 평면뜨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뒤집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뒤집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첫 코를 잘 찾기 위해서 저는 보통 편물을 뜰 때 이렇게 뒤집는 걸 선호하지만 지금 뜨는 코바늘 후드 스카프는 이 편물의 오른쪽이 내 몸 앞쪽으로 돌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셔야지만 그 다음 단을 잘 뜨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늘림단이요. 편물 돌려서 사슬 하나, 2개. 사슬 2개 뜨고 바늘에 실 감아서 우리가 뜨는 위치는 뒷줄 한 가닥에만 뜰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V자 보일 거예요. V자의 뒷가닥에 긴뜨기 하나. 그래서 무조건 매 단의 시작은 사슬 2코 뜨고 같은 자리에 긴뜨기를 뜨니까 보통은 요 코가 긴뜨기 2코 늘림이 돼요. 2코 늘림을 하고 다시 바늘에 실 감고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다시 2번 떠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코 찾기도 쉬워요. 두 번째 코 긴뜨기. 그런 다음 우리가 보통 요 사슬링이 저는 꽂아뒀지만 여러분도 단수링이 꽂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단수링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간수링이 없다고 가정이 돼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사슬 2개이기 때문에 긴뜨기가 아니라서 코 찾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단수링을 걸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지막 여기 우리가 걸어놨던 왼쪽 고리에 끌고 와서 긴뜨기 2개. 그러면 우리가 사슬 듣고 포함을 해서 코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슬 2개, 하나, 둘, 셋, 4개. 처음은 3개로 시작을 했는데 늘림단이니까 한 코가 늘어서 4코가 됐어요. 자, 이제 평단 떠줄게요. 사슬 편물을 먼저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려주고 사슬 2개를 뜬 다음에 역시나 나중에 떠야 하는 코기 때문에 홀수단에서만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요 평단을 뜬 다음에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평단이요. 사슬 2개 뜨고 단수링 걸어준 다음에 무조건 같은 자리에 뜨죠. 긴뜨기 하나. 뜨고 나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인데 어디까지 뜨느냐? 여기 사슬 2개를 빼고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평단을 뜨니까. 그러면 긴뜨기 하나, 긴뜨기 뒤랑으로 계속 뜰 거예요. 2개를 뜨고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원래라면 여기 사슬 2번째 코 잘 보이지 않죠? 여기가 2번째 코예요. 이렇게 2번째 코까지 늘리게 되면 양쪽이 모두 다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저는 한쪽만 늘릴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늘려지지 않은 채로 여기는 늘려지지 않고 시작을 했던 시작단은 늘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늘려지는 코 위치 여기는 꼭 떠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단의 시작에는 사슬 2번째 코에 단수링을 걸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우리가 평단을 떴죠. 평단 뜨고 나서 단수링 가지고 와서 얘를 여기 겉면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왼쪽 겉면. 여기는 이렇게 걸어둔 이유가 우리가 떴을 때 여기가 보이는 편물이 오면 마지막 한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가요. 스킵을 하면서 늘어나지 않고 평단, 쭉 늘어나는 직선단을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림단 한 단, 평단 한 단을 떠봤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편물은 앞쪽으로 돌아가게끔 돌려주고 사슬 2개 뜬 다음에 무조건 첫 코. 첫 코 찾기가 어려우시면 사슬로 하나, 둘, 세 번째를 찾으면 되고요. 세 번째 전체가 아니라 뒷가닥 한 가닥에만 걸어서 같은 자리 긴뜨기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어디까지 뜨느냐? 우리가 뜨려고 보는데 여기는 단수링이 없어요. 그러면 사슬 2개로 떴던 시작코, 여기 2번째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놨죠. 여기에도 떠주고 이렇게 늘림코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평단코예요. 사슬 2개 뜨고 편물 돌려서 여기 사슬 2번째 코에 왼쪽에 단수링 걸고 첫 코에 뒤랑에 하나. 그런 다음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사슬 2개는 그냥 무조건 뜨고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만약 단수링이 내 눈앞에 보인다. 단수링 여기 보이죠? 그러면 여기 사슬 2개의 첫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세트 더 반복을 해봤어요. 자, 다시 뜰게요. 사슬 2개 뜨고 편물 반대로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코 남았는데 보니까 단수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까지. 자, 이렇게 늘림단 떠봤고요. 자, 이제 평단. 사슬 2개 뜨고 편물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마지막 코 빼고 첫 번째 코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는 그냥 뜨는 거예요. 뜨고 나서 보니까 단수링이 있어요. 그러면 사슬 2개는 뜨지 않고 넘어가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점차
내가 지금 뜨는 여기 단수링 걸려있는 왼쪽의 평단은 늘어나지 않고 오른쪽만 편물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단수링이 너무 아래쪽에 가 있으면 빼서 중앙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단수링이 없는 채로 저랑 여러분 늘림단을 함께 떠볼게요. 사슬 2개 뜨고 편물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일단 떠볼게요.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뒤랑으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긴뜨기를 뜰 때 내가 코를 잘 떴나 부족하게 떴나 보실 때 이렇게 겉면을 보고 뜨면 조금 뜨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여기 긴뜨기 머리코 보이죠? 여기 긴뜨기 머리코까지 뜨고, 그리고 여기 사슬 2개의 코가 있죠. 보니까 여기 단수링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늘려줘야 하는 코죠. 늘려줘야 하는 코 보니까 단수링이 없어서 뜨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단수링 없을 때는 바늘에 일단 실을 한번 감고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한 가닥, 두 가닥 보이죠? 여기 보이는 데서 왼쪽에 있는 요 가닥에 넣어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여기 가닥에 넣고 끌고 와서 긴뜨기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왼쪽은 늘어났는데 오른쪽은 그대로죠. 자, 그런 다음 무조건 사슬 2개 뜨고 편물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보기 편하실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보니까 여기 단수링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슬 2개는 첫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가요. 자, 이렇게 평단, 늘림단, 평단, 늘림단 떠봤고 지금은 평단에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뜨면서 내가 지금 평단에 떠야 하는지 늘림단에 떠야 하는지 단수를 계속 세면서 뜨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 설명드렸죠. 무조건 사슬 2개 뜨고 편물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뒤랑 긴뜨기를 뜬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뒤쪽 한 가닥에만 긴뜨기를 쭉 뜨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기는 쉬워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서 보는 거예요. 여긴 단수링이 없으니까 사슬 2번째 코에도 떠줘야 해요. 그러면 바늘에 실 감고 편물 살짝 돌려서 사슬 2번째 코 여기 찾아서 가지고 와서 긴뜨기. 자, 요렇게 뜬 게 우리가 늘림단 뜬 거예요. 다시 사슬 2개 뜨고 편물 돌려서 긴뜨기로 첫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뚝 떠주는데 마지막 코까지는 찾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긴뜨기까지 찾고 나서 단수링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사슬 2번째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점차 길이가 늘어나면 이렇게 한쪽은 직선으로 올라오고 한쪽은 점차 오른쪽으로 코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단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코를 늘림단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우리가 평단 표시하는 건 아래쪽에 가 있으면 못 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평단을 표시하는 단수링은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평단과 늘림단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평단, 늘림단 구분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긴뜨기를 쭉 뒤랑으로 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이렇게 뜨고 나서 봤을 때 단수링이 걸려 있지 않으니까 사슬 2번째 코에도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서 늘림단 떠줬고요. 그런 다음 이제 평단은 사슬 2개 뜨고 편물 돌려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쭉 긴뜨기 뜨는 거예요. 긴뜨기를 쭉 마지막 코까지 뜨고 단수링이 걸려 있으니까 사슬 2번째 코는 뜨지 않고 건너가요. 자, 이렇게 뜨는 걸 우리가 여기 가로 길이, 내가 지금 뜨고 있는 코의 길이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말려 있어요. 여기 처음이 긴뜨기 코라서 말려 있는 걸 정리를 해서
쭉 길이를 재서 25cm 정도가 될 때까지 늘려주시면 돼요. 늘림과 평단을 반복을 해주는 거겠죠. 25cm가 나올 때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여러분들 만약에 비슷한 실과 비슷한 손땀으로 뜨신 분이다 라고 하면 여기 시작단을 포함을 해서 전체 69단까지 뜨면 대략적으로 저는 요 가로 길이가 25cm가 되도록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수를 세일 때는 여기 시작단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금은 현재 13단까지 떴어요. 평단. 자, 이렇게 13단. 홀수단이 평단이고 짝수단이 늘림단이에요. 짝수단은 늘림단이 되고 홀수단은 평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25cm가 될 때까지 쭉 떠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여기 가로 길이가 25cm가 될 때까지 69개의 단을 모두 떠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여기가 늘어나나 싶겠지만 점차 이렇게 진행을 할수록 여기는 직선, 여기는 늘어나는 단 이렇게 해서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만들어졌으면 머플러 부분까지는 된 거예요. 이렇게 목 뒷덜미 쪽에서 나오는 머플러까지는 완성이 된 거고, 자, 이제 모자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모자는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평단에서 단수링 달아둔 건 평단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달아두셔도 되지만 이제는 여기 후드가 전체 길이가 완성이 됐으니까 늘림단도 더 이상 늘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링은 더 이상 표시할 필요가 없이 계속 평단만 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평단이 뜰 때 여기는 평단이니까 단수링 걸 필요가 없고 여기 끝이 날 때 단수링을 여기 오른쪽에서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평단의 시작이에요. 후드 평단의 시작. 사슬 2코 뜨고 편물 돌려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는데 여기까지 보면 똑같아요. 한 코에 하나씩 뒤랑 긴뜨기로 쭉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서 왔고요. 우리가 보통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쭉 늘림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단수링이 없어서 여기 사슬 2번째 코에 단수링 여기 걸어서 늘림단을 진행을 해줘야 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우리가 전체 평단을 쭉 떠줄 거기 때문에 여기 2번째 사슬코 있죠. 여기 혹은 여기다가 단수링 갈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평단을 시작을 했던 여기 단에 기둥에다가 마지막 떴던 긴뜨기 기둥에다가 이렇게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후드 평단의 시작이다. 그래서 평단을 뜨기 때문에 모자 부분 평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한 코는 스킵한 채로 후드 평 1단을 떠봤어요. 자, 그런 다음 똑같이 2단을 뜨기 위해서는 사슬 2개 뜨고 편물 앞쪽으로 돌아가게끔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턴해 주셔야 해요. 그런 다음 다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역시나 평단은 어떻게 떠요? 마지막 한 코, 사슬 2개에 2번째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또 뜨기가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 코를 뜨지 않고 넘어가는 그 평단만 계속 쭉 떠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머리 뒤통수 부분이 올 때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요 긴뜨기 부분 끝이 날 때까지 평 2단만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단 마지막 긴뜨기 코까지 떴고요. 이렇게 편물 돌려보면 사슬 2번째 코는 역시나 뜨지 않은 채로 스킵해서 평 2단이 떴어요. 이렇게 단수링 보면 1단, 2단 떠진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뜨는 걸 전체 16단까지 떠줄 거고요. 이 16단은 여러분들 긴뜨기 손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세로 길이, 여기 우리가 시작을 하는 여기 있죠? 일단 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작을 했던 여기 시작단부터 이렇게
cm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시작단 부분부터 쭉 세서 대략 22에서 23cm 정도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홀수단이든 짝수단이든 상관없어요. 얘는 어쨌든 긴뜨기이기 때문에 앞뒷면 무늬가 모두 동일해요. 홀수로 끝나든 짝수로 끝나든 관계가 없지만 최소 22cm 정도까지는 뜨고 머리 뒷꼭지가 예쁘게 넘어가기 위해서 줄임단을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평단으로 저는 16단, 두 단을 떠서 추가로 14단을 모두 다 뜨고 줄임단을 뜰 때 여러분과 또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평단 16단을 모두 다 떠서 왔고요. 이제 줄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줄임을 뜰 때 줄임을 하는 위치는 여기 우리가 쭉 늘려왔던 늘린 부분에서 여기 진행을 줄임을 해줄 거고요. 여기를 줄여주는 이유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머리 윗부분까지 쭉 줄이지 않고 뜨게 되면 아이들이 사용을 하는 요정 모자처럼 뒷부분이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밉지 않게 여기 뒤통수 부분을 조금 둥글려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줄 거고요. 줄임을 하는 위치는 우리가 계속 쭉 떠왔던 평단의 쭉 직선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쭉 늘렸다가 평단이 떴다가 하는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수링 동일하게 여기 줄임단 끝부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줄임단 사슬 2개 뜨고 편물도 돌려서 긴뜨기를 이제 마지막 4코를 빼두고 사슬 2개를 포함을 해서 4코를 빼두고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긴뜨기를 역시나 우리가 계속 떠왔던 것처럼 뒤랑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데 4코 남겨두고 쭉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4코만 남겨두고 모두 다 긴뜨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사슬 2개 여기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4개를 남겨뒀고요. 아니면 여기는 우리가 계속 스킵을 하고 건너왔기 때문에 긴뜨기 기준으로 이렇게 3코만 남겨둔 채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마지막 한 코는 계속 뜨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때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여기 마지막 남아있던 하나, 둘, 셋, 4번째 중에서 4번째, 3번째 코를 같이 떠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 2코를 빼고 2개의 코를 먼저 떠주는데 긴뜨기 2코 줄임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긴뜨기 기둥을 2개 빼와서 줄이는 게 아니라 2개의 고리에 한꺼번에 바늘을 넣고 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4번째 고리에 우리가 떠야 하는 위치에 바늘을 일단 넣고요. 그런 다음 바늘을 살짝 틀어서 3번째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늘의 2가닥을 함께 통과해서 실을 끌고 와서 긴뜨기를 떠주게 되면 긴뜨기의 두께는 늘어나지 않지만 밑에 있는 코는 줄어들게끔 떠지게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마지막 한 코에는 똑같이 긴뜨기 하나를 뜨되 여기 한 코는 계속 뜨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줄임코 한 단을 떠줬어요. 그래서 줄임코를 뜨는 단에도 역시나 단수를 걸어놔야지 내가 양쪽을 몇 단을 떴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임단 여기에서 단수링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쪽에 오면 여기를 줄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짝수 줄임단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사슬 2개 뜨고 편물 앞쪽으로 돌아가게끔 돌려서 자, 첫 번째 코 뜨는 건 동일해요. 여기 첫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뜨는 건 동일하고요. 이렇게 첫 번째 코를 뜨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줄여줄 거예요. 자, 긴뜨기 하나 뜨고 나서 두 번째 코에 뒤랑에 바늘 넣고 세 번째에도 뒤랑에 바늘 넣어서 얘네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코가 또 줄여졌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다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 한 코, 사슬 2번째 기둥코만 남겨두고 쭉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고 다시 홀수단, 짝수단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줄임 짝수단을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역시나 사슬 두 번째 코는 계속 뜨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자, 사슬 두 개 떠서 줄임 홀수단 다시 떠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네 코가 남아있는지 어딘지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기 줄임단 시작하기 전에 단수링을 먼저 표시해 두는 거예요. 사슬 두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 두 개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까지. 이렇게 단수링 걸어두고 여기 단수링 직전까지 또다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이때 첫 번째 코 포함을 해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뒤랑으로 단수링이 걸려있는 직전 코까지 혹은 단수링 안 걸어두셨다라고 하면 사슬 두 개 포함을 해서 네 번째 코를 빼고 다섯 번째 코까지 마지막 코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홀수단에서 4개의 코를 남겨두고 긴뜨기를 모두 떴어요. 자, 그런 다음 홀수단에서는 네 번째, 세 번째 코를 같이 줄여주게 되겠죠. 네 번째 뒤랑에 바늘 넣고 세 번째 뒤랑에도 이렇게 같이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한꺼번에 뜨고 여기 사슬 두 개의 코는 건너가고 마지막 긴뜨기 코에 이렇게 긴뜨기 하나를 떠주면서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홀수단에서는 긴뜨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 사슬 두 번째 코를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뜨고 짝수단 줄임은 사슬 두 개 뜨고 편물 돌려서 일단 첫 번째 코에는 그대로 떠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는 긴뜨기 하나를 뜨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줄여준다. 자, 홀수단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줄이고 짝수단에서는 두 번째 바늘 넣고 세 번째도 바늘 넣어서 줄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더라도 줄인 부분 티가 나지 않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또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평단 부분을 지나서 줄임단에서는 사슬 두 개 코, 우리가 평단에서 사슬 두 번째 코 양쪽으로 모두 뜨지 않았죠. 줄임단에서도 동일해요. 사슬 두 번째 코에서는 양쪽 모두 다 뜨지 않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슬 두 번째 코에서 뜨는 건 늘림 구간에서 늘림 코 쪽에서만 떠준 거예요. 후드 부분에서만 늘리고 여기 머플러 부분에서만 늘리고 후드 부분에 와서는 사슬 두 번째 코는 뜨지 않고 양쪽을 모두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을 하면서 저는 이 줄임단을 전체 양쪽으로 평면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홀짝수단 다 한쪽씩 다 줄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8단이 될 때까지 저는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줄여주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8단까지 모두 다 줄임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요. 저는 단수링이 일단 걸려있는 상태로 놔뒀어요. 나중에 연결을 해줄 때 이 단수링이 가이드가 돼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나면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을 윗부분 그리고 뒤통수 부분 연결할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꼬리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뒷부분 어차피 윗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굳이 줄임단을 뜨면서까지 다시 반대쪽을 진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윗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연결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실을 남겨두고 실을 잘라줬고 이렇게 쭉 빼내서 편물 한 장을 모두 만들었어요. 그래서 머리 기준으로 한쪽의 편물을 모두 만들었고요. 반대쪽도 지금 떴던 거랑 동일한 단수로 동일한 모양으로 한 단을 더 떠와서 있는 부분 그리고 테두리 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동일한 거 2장을 만들어 왔고요. 자, 이렇게 단수링 표시해 뒀던 거 그대로 놔뒀어요. 자, 한쪽은 짧게 마무리를 해줬고 연결할 쪽에 실이 조금 길게 매달아져 있을 거예요. 일단 실에 돗바늘을 먼저 넣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일단 연결을 하는 위치는 머리 윗부분을 연결하고 나서 뒤통수까지 연결하는 걸 한꺼번에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을 때 같은 방향으로 보게끔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진행을 했던 거 똑같은 방향으로 놓고 시작을 해줄 때 바늘을 2개를 넣는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뒤랑으로 떴던 아이들을 서로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일단 저는 뒤쪽에 실을 매달아둔 채로 진행을 할게요. 뒤쪽에 있었을 때 V자 기준으로 해서 앞이랑에 넣어줄 거고요. 앞쪽 면도 동일하게 코 모양 기준으로 해서 앞이랑을 넣어줄 거고, 얘네를 감침질로 감싸줄 거예요. 감침질을 하고 나서 감침질을 한쪽은 안쪽이 되고 뒤집어서 사용을 해줄 거다라고까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끝쪽에 있던 걸 앞쪽에 있는 앞이랑 코에 이렇게 일단 넣어줄게요. 앞이랑 코에 넣고 뒤에는 뒤랑 여기 뒤쪽에도 앞이랑 각각 동일한 위치에 바늘을 걸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첫 코 통과시켜줬고요. 여기 초코 부분에는 한 번 더 진행을 해줄게요. 자, 바늘을 넣는 위치 앞쪽에 한 줄, 여기도 앞쪽에 한 줄.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감싸주게 되면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양쪽이 모두 동일한 모양으로 나오게끔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첫 코 연결이 됐으면, 자, 저는 앞쪽부터 바늘을 넣었기 때문에 계속 앞쪽부터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연결을 할 때 앞뒷면을 이렇게 검지로 표시해 두고 두 번째 코 앞줄에 하나, 뒤에 있는 2번째 코 앞줄에 하나, 각각 앞줄에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자, 다시 3번째 앞줄, 뒤에도 3번째 코 앞줄 빼주고, 다시 4번째 앞줄, 여기도 V코 앞줄. 같은 위치에 계속 걸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 모양이 나오게 돼요. 앞줄과 앞줄이 만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눕는 것보다 세워서 검지손가락을 넣어둔 다음에 내가 연결을 해야 하는 코를 찾아서 이렇게 쭉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위쪽을 모두 연결해 줬어요. 위쪽은 코와 코를 연결하는 거라서 이렇게 연결하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뒤쪽 면을 연결해 줘야 하는데, 뒤쪽 면을 연결을 해줄 때 여기 위치를 잘 보고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연결을 하는 위치는 뒤쪽 면 돌아 줄임단 연결하고 평단의 끝, 여기 평단의 시작까지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넣어야 하는 바늘의 위치는 여기 코라고 보시면 돼요. 코와 코 연결되어 있는 같은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했을 때 여기 뒷부분, 얘도 동일하게 그냥 한 방향으로 동일하게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코에 하나, 기둥에 하나. 코 머리에만 연결하게 되면 좀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봤을 때 중간중간 기둥에도 좀 연결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할 때 앞뒷면이 동일한 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여기 이렇게 가닥 나와 있는 여기는 기둥에 한 바퀴 감침질하고, 여기 위쪽에서도 기둥,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아이들끼리 좀 촘촘하게, 느슨하게 말고 촘촘하게 연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기둥에도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실 때 이렇게 겉면으로 쓰셔도 되지만, 얘네는 안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구멍 나는 부분이 없나, 구멍 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되돌아와서 다시 연결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끝쪽까지 감침질로, 저는 여기가 좀 비어 보여서 얘를 조금 다시
연결을 시켜주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실을 만약에 빼실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실을 당겨가면서 살짝 당기면 여기 실 꼬리실 나오죠. 풀어주고 당겨서 꼬리실. 여기 시작을 했을 때 기둥을 하나 건너왔더니 좀 기둥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그 기둥까지 연결을 시켜주면서 진행을 해줄게요. 쭉 풀어주고 뒷부분도 동일하게 여기 기둥이 비었어요. 그래서 좀 늘어나서 여기를 풀고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연결시켜 줄게요. 저는 이렇게 윗부분의 코까지 모두 연결을 시켜줬어요. 자, 이제 여기 뒤통수, 줄임단과 뒤통수까지 후드를 시작을 했던 평단까지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앞뒷면을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감싸지고 한 바퀴 방향으로 동일하게 감침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끝쪽에서 끝이 났으면 또다시 앞쪽에서 뒤쪽, 특히 구멍이 나지 않게 한 가닥에만 걸지 말고 가급적이면 기둥 2개 모두 다 걸리도록 바늘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늘어진 곳 말고 코머리 잡고 늘어진 코에다가 넣어서 감침질을 하게 되면 뒷면으로 돌려봤을 때 느슨하게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닥, 여기 늘어진 데다 넣는 게 아니라 2개의 기둥이 모두 살아있도록 이렇게 여기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반대쪽도 이렇게 늘어진 기둥, 앞쪽에서 봤을 때 늘어진 기둥이 아니라 뒤쪽에. 그래서 내가 지금 중간중간 잘 연결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때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무늬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서 편물을 돌려봐 주세요. 이렇게 단이 맞게 잘 연결이 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뒤집어 가면서 여기 후드의 시작 부분, 평단의 시작 부분까지 모두 감침질하고 이제 테두리 뜰 때 가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뒤통수를 모두 다 연결을 하고 나서 편물을 뒤집어 줬어요. 연결을 했던 쪽은 안쪽 면이기 때문에 겉면을 바라보고 편물을 뒤집어 준 다음에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코 부분들이 늘어나는 사슬에 뜨고 나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한 단 둘러주도록 할 거예요. 겉면을 바라본 채로 시작을 하는 위치는 매직링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테두리 단에는 짧은뜨기와 사슬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줄 거라서 바늘은 한 사이즈 줄여서 모사용 7호 바늘로 떠줄게요. 매직링 안에 바늘 넣고 셋을 끌고 와서 사슬 하나 뜨고 코 머리에는 그대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코머리 찾아가기 전에는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코 머리 이렇게 뒤쪽 면으로 볼 때 찾아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떠야 하는 위치는 이렇게 늘어진 코마다 떠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늘어져 있는 요 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음 늘어져 있는 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다음 늘어진 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늘어진 코 한 가닥에만 뜨게 되면 뜰 때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뜨고 나면 훨씬 더 단정해 보이기 때문에 라인이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직선으로 잘 떨어지게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뜨고 나서 남은 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남은 라인에 짧은뜨기 뜨고 나서는 무조건 사슬 하나.
그래서 여기 테두리에서는 중요한 게 전체를 뜨고 나서 울거나 울룩불룩하지 않게 이렇게 직선으로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테두리를 한쪽, 그리고 여기가 테두리를 안 한쪽이요. 그래서 요거는 선호도 차이일 수 있어요.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뜨기가 된 편물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면 이렇게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요 테두리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테두리 뜨고 나서 마무리는 가짜 코로 덮어 씌워주시면 돼요. 덮어 씌우고 전체적으로 스팀을 하거나 세탁을 해서 예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테두리를 두르고 마무리 해줄 거예요. 테두리를 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전체적으로 머플러를 목에 묶어서 감싸서 묶기 때문에 계속 편물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짐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실의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테두리 하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